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장특공제를 최대한 다 받아서 세금을 줄여놓고 일반 생업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누가 다 이해하면서 과연 관심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안녕하세요.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입니다. 26년 8월 3일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발표되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국민 입법 의견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반대 의견과 비판이에요. 논란이 되니까 집권 여당 쪽에서는 보완하겠다, 조정, 또 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세제 개편안에서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이루던 두 챕터는 바로 주택수와 보유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거주라고 하는 새로운 과세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집주인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겠다라는 게 거주 요건이에요. 현행 명칭을 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서 보유와 특별이란 말을 저는 핵심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이란 말을 없앴다는 거를 저는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거주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 명확해졌고요. 특별하게 더 혜택을 주는 특별공제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앞으로 국가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향후의 미래 방향성을 저는 좀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공제로 개명되었습니다. 포인트는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기간은 더 이상 공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2029년부터는 아예 거주기간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10년 뒤에 팔면 10년 동안 보유를 했지만 전세를 꼈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아예 못 받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큰 변화가 여기서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상 거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80%까지 금액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는 20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고요. 2029년부터는 10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양도차익이 아무리 커도 공제되는 금액의 상한이 생겨버린 거죠. 지금은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80%인 장특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억, 100억, 200억 이상의 아파트를 팔았어도 세금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양도차익이 너무 커져버린 아파트는 10억까지만 장기 거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1년에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가 늘어납니다. 다만 30억을 살짝 넘기는 순간이 돼버리면 이 혜택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대출규제에서도 한번 배웠잖아요. 대출규제 금액을 딱 정해놔 버리니까 아파트 값이 그 금액에 붙어버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딱 30억 이하로 가격을 맞춰서 판단하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시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1주택자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양도차익이 10억 정도라고 할게요. 보유를 10년 했고 거주를 2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27년도에 매도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48%의 장특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지만 실제 납부할 세금은 양도세는 2억 원 내외로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28년도에 팔아버리면 내 장특공제는 32%로 줄어들어요. 10년 동안 보유했는데 케이스 1은 1년당 4%를 곱해줬지만 28년도부터는 1년 보유했을 때마다 2%를 곱해주고요. 거주 2년을 했고 6%를 곱해주면 32%의 장특공제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양도세가 약 2억 8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27년도에 매도했을 때보다 세금은 약 40%가 증가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29년도에 매도했다고 할게요. 이때부터는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장특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거주했던 2년에 대해서만 1년에 8%씩
20%씩 장특공제를 해주니까 16%의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양도세는 3억 5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27년도에 매도했을 때보다 세금은 약 70%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같은 사람이 같은 아파트를 같은 양도 차익을 받고 팔았지만 27년, 28년, 29년에 매도했다라고 하는 시점에 따라서 내야 될 세금이 달라지는 이 케이스를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장특공제 케이스가 달라집니다. 앞선 예시와 똑같습니다. 양도 차익은 10억 원이 발생했고요. 보유기간은 10년을 보유했고 2년 동안 거주를 했지만 다주택자인 상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년도에 다주택자가 매도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 정도를 받습니다. 1년에 2%씩 10년 보유에서 20%의 장특공제가 발생을 하면요. 양도세는 3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28년도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장기거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둘 중 큰 걸로 공제하겠다는 건데요. 10년 보유했을 때 1년마다 1%씩 계산되는 것과 2년 거주했을 때 1년에 2%씩 계산된 것 중에 큰 걸로 공제해 주겠다. 그러면 10년 보유가 더 크니까 10%가 공제가 되겠죠.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면 3억 8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공제율이 또 달라집니다. 29년도부터는요. 몇 년을 보유하든 보유했던 기간은 공제율에 반영되지 않겠다는 거고요. 거주했던 기간 2년만 1년에 2%를 반영해서 4%만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4억 1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8년과 29년에는 둘 다 한도가 생기니까 이것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28년도에는 한도가 20억 원, 29년도에는 한도가 10억 원까지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26년 상반기에 우리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걸 다시 완화하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에 2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팔게 되면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추가하기로 했는데 이게 너무 세다라는 의견이 있다 보니 27년에는 5%포인트, 28년도에는 10%포인트, 29년도에는 다시 20%포인트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줬습니다.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요, 현행 30%포인트를 중과하기로 했지만 27년에는 10%포인트, 28년도에는 15%포인트, 29년도에 30%포인트로 원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양도세 중과를 완화했다라고 해서 장특공제도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여기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반기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고 엄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신고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소급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냈던 세금을 소급해서 환급해 주기로 했답니다. 피디님이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 스마트 같으면 해당 내용을 보고 27년, 28년 이전에 아파트를 팔 건지 안 팔 건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실 거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한다면 굳이 세금 때문에 아파트를 팔지는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생활비가 없거나 큰 규모의 아파트를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세금이 무서워서 아파트를 판다는 건 저는 비추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팔지 말고요. 비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좀 줄여보는 방향으로 가보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1주택자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면 한시적으로 아파트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령자가 서울 또는 수도권에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을 거주했다고 한다면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27년에는 50%의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요. 28년도에는 30%의 양도세를 감면해 줍니다. 대신 한도가 있어요. 27년에는 5억까지가 금액의 한도고요. 28년도에는 3억까지가 금액의 한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갔는데 5년 이내에 다시 지방에
지방에서 서울의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은 다시 추징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주택자는 이런 혜택을 안 줍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죠. 정부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정말 잘 이해가 돼요. 결국에는 매물을 계속 만들겠다, 공급 매물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는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큰 병원 관리 길이 정말 많아집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시다가 이 정책 때문에 아파트를 팔고 세금 몇 억 아끼겠다라고 지방에 가버리시면 서울 내에서 치료받기가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여쭤보신다면 개인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 것이 왔습니다. 종부세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라갑니다. 대신 1세대 1주택자인 실거주를 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현행 12억 원을 빼주던 걸 14억 원 빼주는 걸로 일단 혜택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2억을 올려주는 건 실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주는 거지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전세 끼고 있거나 갭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요 9억 원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분들은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현행은 내가 주택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9억 원까지 빼줬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4억 원만 빼주고요. 나머지 5억 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액 중에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액이 몇 프로인지를 계산해가지고 해당 비율만 빼주는 것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부 임대를 주고 있으면 종부세는 1인당 4억 원만 다주택자 공제로 끝나는 거고요.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비중이 클수록 나머지 있는 5억 원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14억 원짜리 집을 예로 들면 내가 살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올 수 있고요. 전세를 주고 있으면 5억 원어치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붙습니다. 똑같은 집인데 공제 차이가 거주 유무에 따라서 최대 5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변동은 종부세를 계산하는 세율 체계가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현행 세율 체계에서는요 주택수가 2주택자냐 3주택자냐인 주택수 기준에 따라서 종부세가 계산이 됐다면 앞으로는 주택수 상관없이 주택의 총 공시가액의 합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또한 과표 6억 초과분부터 현행 종부세보다 세율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현행 공시가액 15억짜리 아파트 2개를 갖고 있다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울의 마포구에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줄여서 마레프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마포구의 대장 아파트인데 공시가액이 한 15억 정도 할 거예요. 이걸 두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레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거 거주하고 있거나 비거주하고 있는 거 상관없이 1인당 9억 원을 빼줘요. 종부세는 1,000만 원 정도 발생할 겁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내야 될 종부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와 살고 있지 않는 아파트를 구분해 가지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6년에 비해서 27년도에는 70% 올라갑니다. 한 채만 거주하고 있잖아요. 내가 50%만 거주하고 있는 거죠. 두 채 중에 한 채니까. 그러면 종부세도 4억 원 기본공제에 5억 원에 50%만 곱해주면 6억 5천만 기본공제해준다는 거죠. 26년에는 9억 원 다 공제해주던 걸 27년도에는 살고 있지 않은 건 공제 안 해주니까 6억 5천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종부세 계산해보잖아요. 약 2천만 원 발생합니다. 똑같은 아파트지만 보유하고 있는 것과 거주하고 있는 게 달라지는 순간 종부세는 2배만큼 늘어나서 발생을 할 겁니다. 내 아파트의 공시가액은 그대로여도요. 여기에 곱해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기본공제가 12억에서 14억으로 늘어났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갔다면 여러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
현행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7년도부터 70%로 올라갑니다.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요, 27년도에는 70%, 28년도에는 80%로 올라가게 됩니다. 종부세에서도요, 단순하게 보유했다라는 개념에서 거주해야지만이 공제로 바뀌어주는 거주공제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연령별 공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지던 보유기간 공제입니다. 지금까지는 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 시 40%, 15년 이상 보유 시 50%까지 깎아줬는데 이 항목이 단계적으로 거주기간 공제로 대체가 됩니다. 2027년도에는요, 유예기간을 뒀어요. 보유공제를 적용받을 건지 거주공제를 적용받을 건지를 납세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2028년부터는 보유공제는 적용이 안 되고요. 무조건 거주공제만 인정하게 바뀌었습니다. 전세를 주고 오랫동안 보유했다면 이 공제는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의 자체에 새로운 한도가 생깁니다. 2027년도에는 800만원, 2028년도부터는 600만원, 지금까지는 한도 없이 최대 80%까지 깎아줬던 걸 감안하면 초고가 주택의 보유자일수록 앞으로는 타격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대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요, 종부세에서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몇 가지 사례를 발표했으니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하실 게 해당 사유는 공제율을 계산할 때만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거지 양도세 비과세를 따질 때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부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증가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튀는 걸 막아주던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작년에 낸 보유세에 150%를 넘지 못하게 막아주던 장치인데요. 이 상한을 200%로 올려버렸습니다. 세율은 그대로이지만 세금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나온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이 좀 바뀌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는 건 나대지, 흔히 방치되어 있는 땅인 거죠. 또는 미경작하고 있는 농지, 방치되어 있는 땅인 거죠. 그걸 잡종지라고 합니다. 또는 맹지가 되는 거. 이런 비사업용 토지를 지금 개인이 팔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를 10%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28년 이후부터 2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현행은 비사토에 대해서 10%의 추가과세 장특공제가 되었지만 이 장특공제를 이제 미적용시키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올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행안부 또는 국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현재 농지에 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랑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지가 있으면 반드시 가서 경작을 하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셔야지 나중에 팔고 났을 때 세금 폭탄에 대해서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첫 번째, 시행 시기가 단계적으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세법 개정안의 특징은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2027년, 2028년, 2029년으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당장 내년에 세금이 확 뛰는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서서히 강도가 세지는 구조예요. 반대로 말하면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실거주자인지 비거주 1주택자인지 또는 다주택자인지에 따라서 대응 시점이 완전히 달라지니 여러분들 유형에 맞춰서 미리미리 계산해 두시고 계획해 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있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고 직접 들어가 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결국에는 거주해야 되는 요건을 채워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전세 매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세자가 이제는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금만 계속 올려주지 마시고요. 대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는 부동산을 매수해야 될 시기가 저는 다가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단순하게 세금이 무섭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 마케팅에 휩쓸려서 무작정 대책 없이 아파트 팔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담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보유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돌파해 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고가 지역 시장이 재편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자, 현금 자산가는 강남, 서초 등 이런 고가 지역에 계속 남아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실거주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부동산을 매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매물은 늘어날까요? 저는 어느 정도 매물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다주택자일수록, 비거주 자일수록 세부담을 계속 쌓게 만들어서 설계를 했으니 결국에는 버티기보다는 매물을 내놓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 계산이 어느 정도는 들여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3년, 5년, 10년 내내 이렇게 먹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는 이런 푸시에 따라서 매물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마지막에 넘어야 될 허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국회예요. 지금 발표하는 건 정부 발표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게 통과됐으니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부는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요. 정부 안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지만 절반은 국회를 통과하고 절반은 국회를 못 통과했던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게 많겠지만 최근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도 조금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정부 안으로 정말 센 매운맛을 한번 툭 던져놓고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약간 순화해 가면서 현실에 맞는 절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유념할 거, 이게 바로 통과가 되고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만 명확하게 인식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안이 던지는 메시지는 실거주자에게는 진입문턱을 낮게 해주고 그렇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누적되는 세금 부담으로 매도나 이주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장특공제를 최대한 다 받아서 세금을 줄여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장특공제를 계산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버린 이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생활하는 것도 많이 불편한데 세금 개편까지 나와가지고 공부할 것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스마트 채널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 분들은 오늘 본 영상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제가 다 예상해드렸고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려봤으니 단순하게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뉴스에서 도배되는 그런 공포 마케팅에 휩쓸려가지고 내 소중한 자산을 무턱대고 파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또는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